안녕하십니까, 임금용입니다. 전기기사 2024년 제2회 회로 이론 및 제호공학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 그림의 시퀀스 회로에서 전자접촉기 X에 의한 A 접점의 사용 목적은, 자, 전자접촉기 X에 의한 A 접점, 요 접점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는 자기유지 회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기유지 회로는 뭐냐면, 신호를 받아서, 여기 PB가 푸시 버튼이거든요. 푸시 버튼을 누르면 회로를 연결시켜 주죠. 그래서 신호를 보내면 여기 전자접촉기 S에 신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X가 동작하겠죠. 동작할 때 S에 관련된 접점들이 동작해요. 그래서 여기 A 접점은 회로를 연결해 주는 접점이에요. 그래서 동작할 때 회로가 연결이 됩니다. 이때 PB 버튼, 손에서 PB 버튼을 누르면 PB 버튼은 다시 복귀해서 회로를 분리해 주는데, 요 신호가 A 접점에 의해서 전자 접촉기까지 계속 유지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접점으로 자기의 신호를 유지한다 해서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2번 특성방정식의 이런 식을 루스 판별법으로 분석한 결과로 옳은 것은, 자, 루스 판별식 어떻게 판별하는지 알아야겠죠. 자, 우선 제일 높은 차수가 5차입니다. 그러면 5차부터 0차까지 쭉 적어줘요.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줄까지는 여기 특성방정식에 있는 내용을 적습니다. 근데 어떻게 적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순서대로 적어요. 요 순서가 뭐냐면 S5승 앞에 여기 1 있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1, 2, 2, 3, 4, 1 1, 2, 2, 3, 4, 1 요렇게 특성 방정식을 보고 적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째 줄까지는 특성 방정식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셋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요 셋째 줄의 바로 위에 있는 숫자가 분모로 적용이 됩니다. 분모로. 그리고 먼저 이렇게 곱해요.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것을 분자에다 올려요.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0.5가 나와요. 그리고 요 옆에도 분모로 사용했던 이 숫자가 분모로 다시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요렇게, 좀 전에는 이렇게 계산됐어요. 요번에는 요렇게 곱해줍니다. 2 곱하기 4, 4 곱하기 2지요,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줘요. 곱해준 걸 빼요. 그 다음에 분자에다 올려서 계산하면 여기는 3.5다. 요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나머지들도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자, 여기 보면 0.5 나왔죠? 0.5가 요 밑에 분모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0.5와 요 위에 똑같이, 좀 전과 똑같이 요렇게 계산합니다. 곱해서 3 곱하기 0.5,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요. 그럼 2 곱하기 3.5 두 개를 빼서 분자에다 올려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1.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분모로 내려와요. 0.5 분모로 내려오고 어떻게 곱해줘요? 요번에는 요렇게 곱해줘야죠. 여기서 요렇게, 그러면 0.5 곱하기 1, 그 다음에 여기 이제 0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숫자가 없으니까 0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0. 그럼 얘는 0이죠? 그러면 0.5분의 0.5. 1이네요. 1. 그래서 얘가 1. 그런데 여기서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위에 옆에가 0이면 그 위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규칙이에요. 규칙.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얘 마이너스 11 밑에 분모로 들어가야죠. 얘랑 곱해줘야죠. 그죠? 곱해줘서 분자.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줘서 이렇게 분자 빼줘서 분자에다 올리면 얘는 11분의 39.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0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죠. 여기 얘 하는 거예요. 얘
위에 옆에가 숫자가 없죠. 그럼 0이에요. 그럼 위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0이죠. 예, 0. 그래서 0. 여기 쓰려고 보니까 얘 위에 옆에가 0이네요. 그럼 요 위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루스 판별법 정리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 정리가 됐으면 이제 판단을 해야죠. 이게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판단은 뭐냐면 요 일렬 우리가 구한 요 값으로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냐? 판단 기준은 부호가 바뀌면 불안정,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안정이에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는 불안정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불안정하면 불안정한 근이 있겠죠. 근의 개수까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부호가 변경된 횟수가 근의 개수가 돼요. 근데 요거 다 플러스인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한 번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니고요. 자,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 번,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두 번. 그죠? 그래서 불안정한 근은 두 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루스 판별법을 이용해서 불안정한 근이 두 개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고 답을 찾으면 보기를 보니까 S평면이라는 게 나오네요. 자, S평면 이렇게 이제 평면이 있으면 이게 이제 S평면이다 하면 S평면 불안정한 근은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안정된 근은 왼쪽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불안정한 근이 두 개가 있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S평면에 오른쪽에 근이 위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반면, 오른쪽에 있다 해서 우반면이고 좌측에 있다 해서 좌반면입니다. 예. 그래서 불안정한 근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S평면으로 얘기하면 그 근은 우반면에 두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내용을 보면 3번에 있네요. S평면의 우반면에 근이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불안정한 시스템이다. 예, 요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루스 판별법을 이용해서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 알아야 되고요. S평면에서 우반면은 불안정한 근, 좌반면은 안정한 근이라는 거. 예, 요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요거 직접 연습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3번 예, 선형시 불변 시스템의 상태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표시될 때 상태 천이 방정식은 자 요거는 그냥 암기입니다. 예. 상태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상태 천이 방정식 요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요거 암기예요. 요 암기입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4번 그림의 회로와 동일한 논리 소자는 예, 요거 일단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예, 1번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이 그림이 나오면 이거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요게 뭐예요? 요게 이제 다이오드죠. 그죠? 에노드, 캐소드, 그 다음에 여기가 게이트. 이렇게 해서 여기 신호를 주면 이렇게 통전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SCR 다이오드인데 자 요런 내용으로 요렇게 이제 회로로 그리면 얘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게이트, 에노드, 캐소드. 여기도 보면 얘네들이 지금 게이트예요. 신호를 넣어주는 애들인데 신호를 넣어주면 이렇게 통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신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신호가 갈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얘도 이쪽으로 못 가죠.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게 출력이에요. 출력. 얘네 둘이 신호가 없어야 만약에 얘만 신호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출력이 안 나오고 이쪽으로 이렇게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신호가 동시에 없는 상태가 됐었을 때 D로 출력
출력이 발생되는 회로다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요거 뭐예요? 요 OR 회로죠. OR 회로는 덧셈 개념입니다. 덧셈. 자, OR 회로에 X, Y에 얘가 출력 D예요. D. 그런데 X가 1이고 Y가 0이면 두 개 더해서 출력이 나오겠죠. 그죠? 0, 1일 때 출력이 나와요. 1, 1일 때 출력이 나오고 0, 0일 때만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요게 이제 OR 회로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얘네 두 개의 동시에 신호가 없었을 때만 출력이 나오는 거죠. 이때만 출력이 나와야 돼요. 반대로. 그래서 D 바가 들어가야 돼요. D의 반대다. 반대. 뭐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여기 전체의 부정이다. 요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 전체 부정이니까 얘가 부정이 아닐 때는 1이 나오죠. 부정이면 0, 0, 0, 1. 그래서 이때만 출력이 발생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R 회로인데 전체 부정인, OR 회로인데 전체 부정인, 요 게이트가 요런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번. 요게 조금 이해가 어렵다 하시면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5번. 다음 중 Z 변환 함수에 대응되는 라플라스 변환 함수는, 자, 이거는 표에 나와 있는 거 암기해서 푸는 거예요. 우리가 뭐 Z 변환된 요런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다. 자, 보면 표에 요렇게 나와 있어요. 요런 Z 함수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요렇게 변환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것과 이제 똑같은 거 찾으면 우선 S 플러스 A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여기. 그리고 플러스는 이것의 반대 부호죠. 그래서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고, 여기 3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거 분의 1인데 여기 앞에 3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3.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S 플러스 3분의 3이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렇게 답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푸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6번. 그림과 같은 블록선도에 대한 등가 종합 전달함수는 전달함수. 블록선도의 전달함수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하는데 공식은 이거죠. 1 마이너스. 요 부호가 적용되면 이제 마이너스. 요 부호 신경 쓰지 않고 하면 플러스. 예,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이제 마이너스 적용한 거예요. 마이너스 적용하면 요 부호 적용해야 된다는 거. 얘는 뭐예요? 루프 이득이죠. 루프 이득. 루프 이득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루프 이득이라고 하고, 얘는 전향 경로 이득. 출발해서 그게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곱해주는 값이에요. 우선 전향 경로 이득부터 구해볼까요? 입력에서 출력까지 얘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GS는 G1, G2, G3 요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루프 이득은, 자, 요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 하나 있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 하나 있네요. 자, 그러면 얘 한번 볼까요? 얘 G1, G2, G4 G1, G2, G4에 우리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면 요거 부호 적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G2, G3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G2, G3 얘네 두 개를 더해 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요게 마이너스 G2, G3 플러스 마이너스 G1, G2, G4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적용된 겁니다. 여기에 마이너스를 여기다 적용하고 여기다 적용하면 플러스 G2, G3 플러스 G1, G2, G4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근데 교재 보면 요렇게 식이 요렇게 나온 것도 있지요. 그죠? 요렇게. 예, 요렇게 전달함수 블록선도에서 전달함수 구할 때 요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 부호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1 플러스 요거 하나 있죠. 요거 적용 안 하니까 그냥 G2, G3 플러스 요거 하나 또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G1, G2, G4 G1,
G2, G4. 똑같지요? 네, 그래서 요거, 예, 요렇게 해서 블록선도에서 전달함수 구한다는 거. 그럼 답은 몇 번이지요? 4번이 되겠네요. 4번. 네, 요거 직접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7번. 예, 요런 식의 상태 방정식에 대한 특성 방정식은, 예, 특성 방정식 공식이 있죠? 요렇게 계산하는 것이 특성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이 i는 단위 행렬이라고 해서 1001을 의미합니다. 여기다가 s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s 곱해주면 s0,0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얘고요. a는 문제에서 줬지요? 얘가 여기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S-0은 S, 0-1은 마이너스 1, 0-3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 S-4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행렬이 요렇게 정리가 되는데 요런 식으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AD 마이너스 BC 얘가 A, B, C, D예요. 자, 그러면 얘랑 곱해요. 예, 요 식으로 해서 얘랑 곱합니다. 그럼 3 곱하기 S-4 마이너스 얘랑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곱해서 S의 제곱, 요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4S, 그다음에 플러스 3. 얘가 0인 게 특성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몇 번? 요거랑 똑같은 게 2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 특성 방정식 정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연습해 보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8번. 다음 회로에서 입력을 VT, 출력을 IT로 했을 때에 이 출력 전달함수는 전달함수 물어봤네요. 전달함수는 S함수로 바꾼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입력을 VT라고 줬네요. VT를 S함수로 바꾸면 VS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을 IT도 S함수로 바꾸면 IS가 되겠네요. IS. 그래서 전달함수는 입력 VS분의 IS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우선 VS 입력 전압이죠. 이 입력 전압 S함수로 나타내면, 자, 우선 R은 R, C는 CS분의 1로 변경합니다. 자, 전압. 그리고 전압은 여기 저항, 즉 임피던스의 전류를 곱해주죠. 자, 여기 걸리는 전압 플러스 여기 걸리는 전압 두 개를 더한 게 입력 전압이에요.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 R에다가 IS를 곱한 값 플러스 여기 CS분의 1에다가 IS를 곱한 값이 뭐예요? 입력 전압이 되겠습니다. 요거 정리하면 R 플러스 CS분의 1에 IS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IS 묶으면 VS. 여기서 VS분의 IS를 구하려면은 얘를 넘겨주고 얘를 반대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얘를 넘기면 이제 나눠주니까 VS분의 IS는 얘는 R 플러스 CS분의 1분의 1이 되겠네요. 예, 요렇게. 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얘 정리하면 여기죠, 여기.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얘를 정리하면 CS 이제 통분하는 거예요. 얘를 분모를 CS로 만들면 CS 분의 RCS가 되겠죠. 얘랑 약분하면 그냥 R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R과 얘랑 똑같은 식이란 얘기예요. 분모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통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CS 분의 RCS 플러스 CS 분의 1. 얘 정리하면 두 개 통분해서 CS 분자 더하면 RCS 플러스 1. 그래서 정리하면 분수분의 분수, 번분수지요.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요런 답이 없어요. 얘를 한 번 더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우선 분자가 다 S네요. S. 그래서 여기도 뭐 S긴 한데 뭐 요거랑은 뭐 어떻게 만들어도 이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번은 그냥 틀린 답이라고 하고, 자, S를 만들려면 RCS 플러스 1에다가 1분의 CS인데 여기다가 C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여기다가도 C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럼 얘 넘어가면 얘랑 약분되니까 RS가 되겠고요. 그죠? 플러스 요렇게 곱해주면
C분의 1 분의 이렇게 약분되면 S만 남겠네요. 요것도 없어요. 그죠? 요것도 없어요. 보니까 R, RC 이렇게 있네요. 우선 R로 한번 묶어볼까요? R로 묶으면 네, 얘를 위에다가 좀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얘를 우리가 계산한 얘를 R로 한번 묶어볼게요. 분모를. 그러면 R 묶으면 얘가 R이 나갔으니까 S 플러스 얘가 R이 여기 적용되는 수랑 곱해져서 C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럼 요건 뭐예요? RC분의 1 요렇게 하면 R이 요렇게 곱하면 RS 요렇게 곱하면 얘랑 약분되니까 C분의 1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식이란 얘기입니다. 이거 분의 S 요렇게 정리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요런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S 함수로 바꿔줄 때는 그냥 R은 R, C는 CS분의 1로 바꿔주고, 만약에 인덕턴스 성분 L이 있다. 그럼 L은 LS로 바꿔줍니다. 요런 비슷한 문제, 기출문제 많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요런 규칙으로 쭉 정리만 하면 누구든지 답 찾을 수 있어요. 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69번 전달함수가 이런 값으로 주어지고 여기서의 오메가가 0.1인 정연파 입력을 주었을 때 보드 선도의 이득을 구해라. 이득. 그러면 이득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득은 20 로그 10의 전달함수의 절대값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S는 제어공학에서 얘기하는 S는 J 오메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S 대신 J 오메가를 적용시키면 요 S도 J 오메가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오메가가 0.1이래요. 그러면 식은 요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그죠? 얘 정리하면 요렇게 곱하면 J 곱하기 J의 0.1 곱하기 0.1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J 곱하기 J는 마이너스 1. 요 허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 0.1 곱하기 0.1은 0.01. 그래서 요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0.01.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그냥 J 0.1에다가 10 곱하는 거니까 그냥 J1, J가 나오겠죠. 예, 요렇게 정리하고 절대값이죠. 절대값은 뭐예요? 실수의 제곱. 우리 임피던스로 얘기하면 임피던스가 요렇게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잖아요. 요거 임피던스의 절대값, 즉 크기만 구한다 하면 요거 뭐예요? 저항의 실수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허수의 제곱의 루트 씌우죠. 이것도 똑같아요. 얘가 실수고 요 뒤에 있는 수가 1이 허수죠. 실수의 제곱 0.01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 1의 제곱. 그런데 여기 왜 마이너스 0.01인데 왜 그냥 0.01 제곱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자 제곱을 하면 모든 수는 허수 빼고 모든 수는 양수 0보다 큰 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을 해볼까요? 두 번 곱한 게 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곱하면 어차피 플러스 나옵니다. 그래서 25. 그냥 5 곱하기 5도 25. 마이너스가 적용돼도 제곱을 하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그냥 플러스 0.01 값과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적용하면 그냥 1 나와요. 1. 그래서 20 로그 10의 1인데 로그에서 이 수가 1이잖아요. 그러면 그 값은 0이 나와요. 0.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로그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10의 제곱은 100이지요? 100. 얘를 로그로 나타낸다. 그러면 로그 10의 밑으로 가고요. 요 100이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결과값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요렇게 하면 로그 10의 요거 뭐예요? 로그 10이 아니죠. 요거 하면 밑이 10에 요거 뭐죠? 0승. 요 결과값이 결과로죠. 0승은 요게 요 값이에요. 1이다. 모든 수의 0승은 1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1이 들어가면 이 값은 0이 나와요. 0. 여기 1이죠? 그럼 얘가 0. 그러면 20 곱하기 0은 0.
해서 이때 이득은 0dB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정리해서 답 찾는 겁니다. 요거 직접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0번 물체의 위치, 각도, 자세, 방향 등을 제어량으로 하고 목표값의 임의 변화에 추종하는 것과 같이 구성된 제어 장치를 무엇이라 하는가. 제어량이 위치, 각도, 자세, 방향이래요. 서브기구죠? 요거 암기입니다. 서브기구는 물체의 기계 위치, 각도, 자세, 방향 등을 제어량으로 하는 제어 장치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1번 그림과 같이 삼상평형의 순저항 부하에 단상 전력계를 연결하였을 때 전력계가 W와트를 지시하였다. 이 삼상부하에서의 소모하는 전체 전력은, 자, 우리 여기다가 전력계를 하나 더 이렇게 달아볼까요? 요렇게 해서 전력계를 하나 더 달면 여기 저항이 모두 같은 저항이기 때문에 이 전력계와 똑같은 전력을 지시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 전력계에서 와트, 유효 전력을 구하는 건 얘를 P1이라고 두고 얘를 P2라고 두면 P는 P1 플러스 P2다. 여기 문제에서는 얘를 W1, W2라고 했네요. 그럼 W1 플러스 W2, W1이 W. 그럼 얘도 W. 그러면 유효 전력은 EW. 답은 1번.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문제라는 거, 자, 직접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번. 이 전압의 시료값은, 요거 보니까, 직류분, 기본파, 여기 3자는 3고조파를 의미하는 전압이죠. 여기 직류분 전압, 기본파 전압, 3고조파 전압이 더해진 전압. 이거 뭐라고 하죠? 비정연파 전압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비정연파에 관련된 문제인데, 요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구해라. 시료값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합니다. 이게 뭐냐면 직류분의 제곱. 그래서 직류분의 제곱, 3의 제곱. 그 다음에 기본파의 시료값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정연파에서의 시료값은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누죠. 그래서 기본파의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눈 기본파의 시료값입니다. 요건 뭐예요? 요거 n고조파의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3고조파가 있죠. 그죠? 3고조파의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누면 3고조파의 시료값이 되는 거예요. 요 시료값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면 이 비정연파 전압의 시료값은 11.6V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 공식, 비정연파 시료값 구하는 공식 암기해야 되겠죠? 직접 풀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3번 미분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IT는, 요거는 푸는 방식은 이래요. 이 식을 S함수로 바꿔주고요. 요 S함수를 역 라플라스 변환해서 IT 시간의 함수로 바꿔줍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미분방정식을 S함수로 바꿔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뭐냐면 DT분의 D, 얘를 S로 바꿔줘요. 그러면 S, 그 다음에 IT를 IS로 바꿔줍니다. 2는 숫자는 그냥 써주고 더하기죠. 2 숫자 그냥 써주고 IS는 1은 S분의 1로 바꿔줘요. S분의 1. 자, 그래서 IS 하면 S 플러스 2의 IS는 S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 여기 IT는 얘를 S함수로 바꿔준 걸 역변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S함수로 정리하면 얘 넘어가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S의 S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제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변환할 수 있어요. 우선 얘를 부분분수로 나눕니다. 부분분수로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모를 쪼갠다는 얘기예요. 분모를 쪼개면 S분의 어떤 수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어떤 수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어떤 수를 찾아서 계산하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A, B 어떤 수를 찾아야겠죠. 그죠? 여기서 A 찾는 방법은 이렇게 찾습니다. 자, A가 포함되어 있는 분모를 원래식에서 지워요.
그러면 S 플러스 2분의 1만 남겠죠. 여기서 S 값을 A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적용합니다. 그럼 요 S 0 만들려면 S에다가 0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럼 A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도 똑같이 계산해요. B가 포함되어 있는 분모를 원래 식에서 지워요. 그럼 S분의 1만 남지요. 여기다 S를 B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를 0으로 만드는 S의 값을 적용합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적용하면 0 되겠네요. 그래서 S에다가 마이너스 2 적용해요. 그럼 마이너스 2 적용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도 되지요. A, B의 값을 구했어요. 그럼 얘를 여기다 적용합니다. 그럼 얘는 2분의 1에 S분의 1 이렇게 적용되겠죠. 그죠? A 이렇게 내려와서 A 곱하기 S분의 1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거니까 A를 2분의 1. 그 다음에 B도 여기 뒤에 식도 B를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그럼 더하기가 되겠죠.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S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S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묶어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얘를 이젠 역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예요.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2분의 1은 그냥 2분의 1 나오고요. S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우리 라플라스 변환표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네, 이런 거. 2의 마이너스 AT 승은 S의 요거 부호의 반대부 적고 A를 적어준 다음에 1이다.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변환하는 식이 있어요. 여기다 적용하면 이제 얘를 이렇게 만들면 S 플러스니까 2의 마이너스 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는 2가 있네요. 그럼 2t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거를 찾으면 몇 번에 있지요? 1번에 있네요. 1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미분방정식을 S함수로 바꿔주고 이 S함수에서 여기 IS함수로 식을 정리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역변환 해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 직접 연습해 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4번 전류의 대칭분을 I0, I1, I2 요 뭐예요? 영상전류, 정상전류, 역상전류를 나타내는 거죠. 유기전력 및 단자전압 대칭분을 EA상, EB상, EC상 및 V0 이건 영상, 정상, 역상이 되겠죠. 예, 요렇게 정리할 때 3상 교류발전기의 기본식 중 정상분은 얘 구하래요. 요거는 우리가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암기되어 있는 걸로 답 찾는 겁니다. 요거 뭐예요? 발전기, 교류 발전기의 기본식이에요. 그럼 교류 발전기 기본식에서 영상, 정상, 역상분은 요렇게 됩니다. 요거 암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정상. 그럼 요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게 3번. 네, 이렇게 답 찾는 거예요. 그럼 요거 암기해야 되겠죠?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75번 1km당 인덕턴스가 25mH, 정전 용량이 0.005 마이크로파라드의 선로가 있다. 무손실 선로라고 가정한 경우 진행파의 위상 속도는 전파 속도 물어보는 거죠. 약 몇 킬로미터 퍼 세컨인가. 요것도 암기한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인덕턴스 주고 정정 용량 주고 무손실 선로에서의 위상 속도, 즉 전파 속도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암기예요. 자, 인덕턴스 몇 줬죠? 25mH. 그러면 기본 단위 헨리로 바꿔주면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해야 되고요. 정정 용량 0.005 마이크로파라드. 그럼 기본 단위 파라드로 바꿔주면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 이기 때문에 0.0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요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루트 씌워서 분의 1 하면 8.95 곱하기 10의 4승 킬로미터 퍼 세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요 직접 계산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6번 RLC 직렬회로에 이런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경우 소비되는 전력은 몇 와트인가. 우리 와트 단위의 전력 어떻게 구하죠? 전압과 전류를 곱하고 여기다가 역류를 곱하죠.
여기에 전압은 전압의 시료값, 여기에 전류도 전류의 시료값입니다. 그리고 이 역률인데 이 세타는 뭐냐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나타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적용하면 되겠죠. 우선 전압의 시료값부터 구할까요? 여기는 2라고 줬네요. 그럼 여기 우리도 2라고 표현하겠습니다. 2. 그 2는 정연파에서의 시료값 어떻게 구하죠? 최대값. 요 앞에 있는 수가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누죠. 얘가 전압의 시료값. 전류의 시료값도 똑같이 8.5에다가 루트 2를 나눕니다. 그리고 요 세타는 뭐죠? 위상차. 전압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면 요거 뭐예요? 30도네요. 30도. 30도에서 요거 뭐예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러면 요거 뭐예요? 마이너스 3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30도에서 위상 차이니까 마이너스 30도를 빼야죠. 그럼 요거 몇 도예요? 60도. 왜냐?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래서 60도. 자,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한 것들을 식에다 대입하면 전압의 시료값, 전류의 시료값, 그 다음에 코사인 위상차 60도 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전력은 361.25W다 해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실수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 위상차를 구할 땐 전압에서 전류를 빼주거나 전류에서 전압을 빼주고 이게 뭐 정해진 게 없어요. 왜냐면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2와 7과의 차이는 몇이죠? 5지요, 5. 그죠? 7과 2와의 차이도 5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위상 차이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압의 위상이 30도고 전류의 위상이 60도다. 이래도 요 차이는 그냥 30도예요. 마이너스 30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30도입니다. 만약에 전압이 60도고 전류가 30도다. 이래도 30도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위상차는 요런 내용의 위상차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 아시고 직접 한번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7번 어떤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가 각각 요게 전압이고 요게 전류일 때 무효전력. 이번에는 무효전력을 구하라네요. 무효전력. 우리 좀 전에 유효전력 구했죠? 유효전력, 와트 단위의 유효전력은 VI 코사인 세타고요. 무효전력은 VI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전압과 전류는 시료값을 의미하고요. 요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해보면 요거 뭐예요? 전압의 시료값 어떻게 구하죠? 50에다가 루트 2를 나누죠. 그 다음에 전류의 시료값, 이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눕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고 두 개를 곱해주면 여기 100. 얘가 100이고 이 값이 100이란 얘기예요. 사인 세타 값은 여기는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고 여기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의 마이너스 30도네요. 자, 그러면 요 차이는 요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전압의 위상은 얘고 이 전압의 위상은 얘보다 마이너스 3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나는 위상은 뭐예요? 마이너스 30도예요? 아니에요. 그냥 30도입니다. 0에서 마이너스 30. 요 차이는 3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30도예요. 30도.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100에다가 요 100에다가 2분의 1, 30도 곱하면 이때 무효전력은 50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것도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8번 두 개의 교류 전압. 네, 요렇게 전압을 줬네요. 전압의 위상차를 시간으로 표시하면 몇 초인가? 자, 우리 위상차. 오메가 t가 우리 각도지요. 우리 이걸 위상차라고 그럽니다. 그죠? 우리 기본식이 만약에 전압이다 하면 전압의 최대값 쓰고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고 오메가 t가 사인 뒤에 있는 각도예요. 그런데 요 위상차 요 각도를
시간으로 표시하랍니다. 그러면 요 시간,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오메가가 넘어가서 나눠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전압과 이 전압의 위상 차이를 구한 다음에 오메가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위상 차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전압과 이 전압의 위상 차이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사인이고 여긴 코사인이에요. 그죠? 여긴 사인이고 여긴 코사인이에요. 자,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때는 요 위상에다가 90도를 더해줍니다.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V2를 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면 위상에다가 90도를 이렇게 더해줬죠. 요거 계산하면 얘가 몇 도 나오죠? 60도 나오네요. 60도. 60도와 마이너스 30도. 그러면 60도에서 마이너스 30도를 빼야 위상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90도가 되겠네요. 90도. 그래서 세타 각도는 90도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번에는 우리 요거 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90도고 오메가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자, 다시 기본 식을 쓰면 최대값에 사인에 오메가 t에 만약에 위상이 뭐 더해지고 빼진다 하면 플러스 위상차 요렇게 표현하죠. 요게 전체적인 각도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요런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최대값이 141이고 여기 위상 차이가 30도고 마이너스 30도고 시간 그리고 오메가는 뭐죠? 120파이란 얘기입니다. 오메가가 여기도 똑같이 120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오메가는 120파이 그 다음에 요 세타는 90도 네, 해서 120파이 분의 2파이 각도를 나타낼 때는 여기 파이가 180도죠. 그죠? 파이가 180도입니다. 그래서 90도는 2분의 파이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90도는 90도는 2분의 파이 요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도 분의 2분의 파이 얘가 90도예요. 그죠? 요거 정리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240의 파이 요거는 1분의 240파이 요렇게 정리해도 되죠? 먼 거 곱해서 분자 해서 얘랑 약분되면 240분의 1 우리 시간 구하는 거죠? 시간 세크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직접 정리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79번 회로에서 단자 A, B 사이의 교류 전압이 200V를 가하였을 때 CD 여기에서의 전이차를 구해라. 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된 거니까 200V랍니다. 그러면 여기 걸린 전압도 200V, 여기 걸린 전압도 200V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직렬로 여기는 저항, 여기는 ohm이니까 유도성 리액턴스, 인덕턴스로 계산된 유도성 리액턴스가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얘는 임피던스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요?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죠. 그래서 저항 3옴 플러스 J 4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뭐 0V를 뭐 여기다 두던 관계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0V를 여기다 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을 구한 다음에 서로 그 전압차를 구하면 요 문제의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하려면 여기 흐르는 전류 값에다가 여기에 그 임피던스 값 3옴이죠? 3옴을 곱해주면 그 값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선 일단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부터 구해볼까요?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죠? 여기 임피던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항 플러스 J 3옴 분의 전압 몇 볼트죠? 200V. 여기 걸린 전압이 200V라고 했어요. 그죠? 병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전류 값이라고 하고, 여기 걸리는 전압은 이 전류 값에다가, 얘를 곱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계산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압값은, 여기 걸리는 전압값은, 4 플러스 J3 분의 200에, 여기 임피던스는 J3이죠. 그죠? 그래서 J3. 이렇게 곱해주고, 요거,
요렇게 정리했지만, 요 켤레복소수로 정리하는 거지만, 우리는 공학용 계산기가 있죠.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로 정리하면 70 플러스 J96 이라는 전압이 걸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걸리는 전압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우선 전류값은 임피던스, 여기 전체 임피던스죠. 3 플러스 J4옴 분의 전압 200V, 요게 전류값이에요. 여기 걸리는 전압값은 여기다가 곱하기 J4, 이렇게 곱하면 여기 걸리는 전압 128 곱하기 J96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을 서로 빼면 돼요. 그죠? 서로 빼면 56V다. 요렇게 요 CD 사이에 걸리는 단자의 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 요거는 요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요거 해설 한번 쭉 적어 보세요. 이게 뭐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이건 아닌데, 처음에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은 해설이라도 한번 쭉 적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요거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번 fs 함수가 이런 값을 가질 때 ft의 최종값은, 자, ft의 최종값은 이렇게 구합니다. 우선 요걸 이제 s함수로 바꾼 s함수, 여기 시간의 함수를 s함수로 바꾸고 s로 바꿔준 다음에 s를 0으로 수렴해요. 그러면 식은 이렇게 돼요. 여기다가 이게 fs 함수죠? s를 곱하면 얘랑 이렇게 약분되겠네요. 왜냐? 얘를 s로 묶으면 s의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요 s와 s 이렇게 약분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s를 0으로 수렴한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냥 s에다 0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0, 여기다도 0 적용하면 3분의 15만 남지요. 요 계산하면 이때의 최종값은 5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시간의 함수, 요거 시간의 함수가 적용될 때 최종값, 그 다음에 S함수가 적용됐을 때의 최종값, 요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요 문제는 S함수를 적기 때문에 요렇게 정리해서 최종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 직접 한번 정리해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2024년도 2회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풀어봤습니다. 쉽지 않죠, 그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 100점 맞을 거 아닙니다.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은 8개 이상, 8개에서 10개 사이만 맞춰주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알려고 공부하시면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내 수준을 조금씩 올리시면 8개에서 10개 맞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영상 끝났다고 책 덮지 마시고요. 61번부터 다시 한번 쭉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